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몇몇 분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저 영상으로 이심전심 모습과 말과 소리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보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흩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암에 있었던 일 중에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처사라고 하는 분과 같이 잠을 잡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내일쯤 그 어떤 보살님이 짐을 이고 오거든. 반갑게 맞이를 하고 짐을 받고 그분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래요. 그래, 사모님이 누군데요? 하니까 우리 주지스님 할맛이라.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할매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승려를 장가를 가도록 해서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 들었네. 그래서 우리 절에 주지스님도 일정 때 일본에 가가지고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실력으로 금정중학교 교장도 했대요. 그런데다가 자비심이 너무 많아서 그 근처에서는 산부처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 정도로 어질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다고 나도 그 소리를 살면서 들었어요. 산부천입니다. 그 보살님이 대연동에 사는데 내일 올 겁니다. 그래 하지요. 그 이튿날 어떤 보살님이 머리에다가 잔뜩 이고 또 한 손에 뭘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얼른 받았습니다. 그래, 그 보살님이 나를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고 나를 많이 생각을 해 주었어요. 아마 이 자신이 고향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고향주를 하니까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사모님 그러니까 나도 뭐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속으로 희한하다 참. 나는 불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승려는 어쨌건 독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그 부인이 있다 하니까 놀라긴 해도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뭐 옛날에 그랬다 하니까 참 조금은 어색해도 사모님 하면서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키가 자그마한 스님이 왔는데 이름이 성태래요. 주지 스님의 상자라고 했어요. 통도사 강원 성가대학에 있다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왔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 스님의 상자가 전부 성자로 성태, 성곤, 또 뭐 성진 뭐 이래가지고 상자가 세 사람인가 있는데 전부 성자 돌림인데 이 사람은 성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얼굴도 맑고 눈썹도 새까맣고 사람이 아주 야무지게 생기고 이랬는데 말하는 게 좀 많이 거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사모님하고 말 다툼을 하는데 부엌에서 오며 가면서 이 중할마씨가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함부로 막 하더라고. 중할마씨, 중할매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이놈의 자식 하면 주먹 쥐가지고 막 야단을 하고 그래도 아랑곳 없이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그 대처성 상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자기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어느 날 내보고 손짓을 하면서 와버려요. 그 밖에 그 돌려들이 있는데 큰 나무 밑에 거기 오라고. 그래 따라갔다. 그래 전에는 뭐하러 왔어요? 불교 연구하러 왔죠. 에이 불교 연구해봤자 별거 없어요. 집에 가시오. 집에 가. 이러더니 나이 몇이요? 몇 살이요? 생일이 언제요? 언제라고? 손으로 이래 보더니 에이구 뭐 저리 있어봐도 별 재미없습니다. 집에 가는 게 좋소. 또 퉁명스럽게 하고 하는 그 태도도 아무리 행자지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어투로 보통은 절에 왔으면은 힘이 들더라도 잘하고 있으라고 이래 안 합니까? 그런데 집에 가라 하면서 내용도 또 말하는 투도 아주 거칠더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경주가 고향인데 자기 어머니가 일찍이 별세를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장가를 2번 들었대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두 형제가 한꺼번에 승려가 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어릴 때에 사랑도 못 받고 상당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며칠 지나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마산 포교당에 가서 그 청년들 지도 법사를 하고 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에 마산 포교당에는 김성공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지를 했는데 금강경 독송을 최초로 한 스님이라요. 아주 음성이 좋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주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김병두라고 하는 장보는 분이 시장을 봐오면서 신문지를 뚝뚝 말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주지스님 방에서 신문을 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사회면에 승방비곡 승려의 방에서 슬픈 곡소리가 난다. 그런 제목으로 상당히 사진하고 내용이 크게 실려 있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얻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성태라고 하는 승려가 거기에 청년들 지도법사를 하면서 어떤 그
여고생과 좀 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그이가 졸업을 하고 성태 스님에게 말하기를 나도 비구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라. 나중에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태 스님이 아는 통도사 말사 성남사 거기가 이 비구니들이 사는 절이거든요. 거기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둘이서 부산으로 와서 대각사라고 하는 절에 그 여학생은 있고 성태 스님은 뭐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다 오니까 그 여학생이 없어졌대요. 아마 마음이 또 변했는가 싶어서 그 집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도 오도 안 하고 연락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며칠이 지나도 사람도 안 나타나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 부모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얼굴은 곱상하게 해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우리 딸내미를 꼬은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뒤로 나갔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어디 간지도 모르고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서 항의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 성태라는 승려도 난감했겠지요. 연락도 없고 어디에도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말을 해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부모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주지스님께도 저런 사람을 기도 법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딸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장독을 깼다는 말도 들었어요. 신문에는 안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절에 매일 와가지고 난리를 하고 찾아내라고 압박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만일에 당신이 어떤 그 이상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딸님이 앞으로 며칠 동안에 연락이 없으면은 우리 둘이 자살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느냐고 그 성녀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막 힘주어 말했답니다.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성태라는 성녀가 나가더니 속복을 갈아입고 뭐를 싸가지고 오더니 그날 저녁에 법당 뒤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때 아마 사인한가 그 독약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절이 시끄러웠는데 그 부모가 그 근처 마산의 어떤 그 초등학교 교장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지스님하고 은사스님 되는 건강한 노스님하고 이 일을 나누어 가지고 이 무슨 명목으로인지 모르지만은 이 고소를 했대요. 마산 지방법원에 교육자로서 그렇게 죽음을 강요했다고 하는 뭐 그런 뜻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참 내용을 보도한 국제신보 신문이었는데 성방비곡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저 건강하면서는 참 안 됐다고 그 참 사람이 맑고 아주 명랑하고 이랬는데 안타깝다고 그럴 때에 그 성태 스님의 형이 되는 사람이 건강함에 왔어요. 그 당시에
군법사라고 했어요. 그래 와서 하는 말이 참 은사 스님으로서는 참 불편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 또 인과를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일이 됐으니 그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스님 말이 형님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따르겠다. 이래서 그 고소를 취하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있은 뒤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성태라는 성녀가 여성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있었어요. 하긴 뭐 젊은 나이에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조금 그런 것이 강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 당시 65년경에는 공장도 없고 해가지고 이 여성들이 주로 집에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상마정, 하마정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범어사 밑에 있어요. 마정, 말이 머무는 곳이다. 이조 때에 배수를 하는 사람들이 범어사에 오면은 아마 말을 매놓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와서 참배를 하는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상마정, 하마정. 관직이 좀 높은 사람은 더 올라오고 뭐 아마 계급에 따라서 그 말을 매는 곳이 달랐겠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처녀들이 석 달이 나무를 하려고 건강한 뒤에 산에 자주 와요. 오면은 뭐 처녀들 얘기 소리가 나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나면은 이 성태라는 성녀가 절에는 뭐 떡이나 과일이 많으니까 떡하고 과자 어디 좀 숨겨놨다가 그런 것을 이것저것 싸가지고 불이 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그래서 아마 그 처녀들하고 얘기도 하고 놀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산에서도 그 여학생과 어떤 그런 인정이 좀 있었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때문에 재색지화는 힘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리어다 경전에 나옵니다. 재물과 이성을 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결과는 독사에 물린 것보다가도 더 심하다. 그래서 성기지비하여 그런 마음이 났을 때에 마음과 몸을 잘 바라봐 가지고 그런 데에 너무 탐욕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는 줄 알아서 상수원리하라. 항상 마땅히 멀리 여의면서 조심을 하거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승속간에 재색 두 가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경봉스님께서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두 가지가 여자 아니면 재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젊은 숙녀가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간접적으로 소문을 들었는 바에 의하면은 그 여학생이 일본에 가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머리를 깎으러 가려고 언약을 해놓고 말도 안 하고 일본으로 갔는지, 거기 가서 왜 또 집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리송하지요. 단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법당 뒤에서 젊은 삶을 마감한 성태라고 하는 그 승려와 그때에 일본에 가서 말 한마디 또 연락 한 줄 하지 않았던 그 여학생, 그 자세한 내용은 두 사람만이 알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재물과 이성이 참으로 때로는 도움을 주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나 없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계십시오.